마침내 천하를 통일한 유방은 무장으로서 역량이 가장 큰 초왕 한신을 위험한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한신은 한나라의 대장군이었지만 항우와의 전쟁 당시에는 가끔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취하여 유방을 애먹인 일도 있었던 것이다. 유방이 제위에 오른 지 1년도 채 못 되어 한신의 반역 음모를 밀고 한 자가 나타났다. 여러 신하들이 곧 토벌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면으로 맞붙어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만큼 한신의 용병술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조 유방은 지혜주머니 진평의 헌책을 받아들여 남쪽에 있는 진주로 내려가 여기에 제왕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슬렁어슬렁 회의장에 나타난 한신을 고조는 힘들이지 않고 체포하여 장안으로 압송하여 사문에 붙였다. 그러나 반역 음모 확증이 없었으므로 초항에서 격하시켜 회음으로 봉하였다. 당시 제도로서 후는 왕과 달리 봉토 내에서의 조세 징수권만 포장될 뿐 군사권이 없었으므로 후로 격화되면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신은 이 빠진 호랑이가 된 것이다. 한신을 장안으로 압송한 어느 날 고조는 한신과 더불어 여러 장수들의 능력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몇만 명 정도를 통솔하는 장수 자격이 있겠소? 그게 아니라 그런데 과인은 도대체 몇만 명 정도를 통솔하는 장수 자격이 있겠소? 폐하께서는 기껏해서 10만 군대나 통솔하실 것입니다. 과연 그렇군. 그러면 귀공은 어떠가오? 초장은 다다익선입니다. 고조는 여기서 껄껄 웃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다다익선이라면 어째서 과인에게 붙잡혔소? 그것도 또 별개의 문제이옵니다. 폐하는 사명에 대한 장수는 될 수 없지만 장수들의 우두머리는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수들의 우두머리는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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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소신이 폐하에게 포로가 된 이유입니다. 라고 한신이 대답하였다. 마침내 천하를 통일한 유방은 무장으로서 역량이 가장 큰 초왕 한신을 위험한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한신은 한나라 대장군이었지만 항우왕의 전쟁 당시에는 가끔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취하여 유방을 애먹은 일도 있었던 것이다. 유방이 지위에 오른 지 1년도 채 못 되어 한신의 반역 음모를 밀고 한 자가 나타났다. 여러 신하들이 곧 토벌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면으로 맞붙어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만큼 한신의 용병술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조 유방은 지혜주머니 진평의 헌책을 받아들여 남쪽에 있는 진주로 내려가 여기에 제왕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슬렁어슬렁 회의장에 나타난 한신을 고조는 힘들이지 않고 체포하여 장안으로 압송하여 사문에 붙였다. 그러나 반역 음모 확증이 없었으므로 초항에서 격화시켜 회음후로 봉하였다. 당시의 제도로서 후는 왕과는 달리 봉소 내에서 조세 징수권만 보장될 뿐 군사권이 없었으므로 후로 격화되면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신은 이 빠진 호랑이가 된 것이다. 한신을 장안으로 합성한 어느 날 고조는 한신과 더불어 여러 장수들의 능력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과인은 도대체 몇만 명 정도를 통솔하는 장수 자격이 있겠소? 폐하께서는 기껏해서 10만 군대나 통솔하실 것입니다. 과연 그렇군. 그러면 귀공은 어떠하오? 조장은 다다익선입니다. 고조는 여기서 껄껄 웃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다다익선이라면 어째서 과인에게서 붙잡혔소? 다다익선이라면 어째서 과인에게 붙잡혔소? 그것도 또 별개 문제이옵니다. 피해하는 사병에 대한 장수는 될 수 없지만 장수가 아니라 장수들의 우두머리는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신이 폐하에게 포로가 된 이유입니다. 라고 한신이 대답하였다. 마침내 천하를 통일한 유방은 무장으로서 역량이 가장 큰 초왕 한신을 묘한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한신은 한나라 대장군이었지만 항우와의 전쟁 당시에는 가끔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취하여 유방을 애먹인 일도 있었던 것이다. 유방이 제위에 오는 지 1년도 채 못되어 한신의 반역 음모를 밀고 한 자가 나타났다. 여러 신하들이 곧 토벌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면으로 맞붙어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만큼 한신의 용병술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조 유방은 지혜주머니 진평의 헌책을 받아들여 남쪽에 있는 진주로 내려가 여기에 제왕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슬렁어슬렁 회의장에 나타난 한신을 고조는 힘들지 않고 체포하여 장안으로 압송하여 사문에 붙였다. 그러나 반약 음모의 확증이 없었으므로 초왕에서 격하시켜 회음 후로 봉하였다. 당시의 제도로서 후는 왕과는 달리 봉토 내에서의 조세 징수권만 보장될 뿐 군사권이 없었으므로 후로 격화되면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신은 이빠진 호랑이가 된 것이다. 한신을 장안으로 압송한 어느 날 고조는 한신과 더불어 여러 장수들의 능력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과인은 도대체 몇만 명 정도를 통솔하는 장수 자격이 있겠소? 폐하께서는 기껏해서 10만 군대나 통솔하실 것입니다. 기껏해서 10만 군대나 통솔하실 겁니다. 과연 그렇군. 그러면 귀공은 어떠하오? 조정은 다다익선입니다. 고조는 여기서 껄껄 웃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다다익선이라면 어째서 과인에게 붙잡혔소? 그것도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폐하는 사명에 대한 장수는 될 수 없지만 장수들의 우두머리는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신이 폐하에게 포로가 된 이유입니다. 라고 한신이 대답하였다.